안녕하세요. 자칭 프로 음향 리뷰어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헤드폰 슈어의 에이오닉 50 제너레이션 2 모델입니다. 슈어는 1925년 설립된 미국의 프로 음향 브랜드입니다. 100년이나 됐네요. 한 브랜드가 10년만 해도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0년만 유지를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100년이면 한 세기네요. 한 세기 동안이나 유지가 됐으면 정말 대단한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향기기 브랜드 중에 역사가 100년 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로라 하는 그런 음향기기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어 브랜드를 수식하는 문구는 You can trust us입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유행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믿어도 됩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이제 프로 음향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엔지니어 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브랜드가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이거든요. 이 철학들이 제품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슈어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품들은 그러니까 기기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어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사실 이어폰 헤드폰이 아니고 마이크일 것 같아요. 마이크 쪽도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의 그 마이크 점유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 끝판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이 슈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큰 그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지면 슈어의 마이크를 써야지 목표가 되는 마이크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어 마이크는 워낙 유명하죠.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성우분들이나 전문 유튜버 분들도 슈어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제품들을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사람 목소리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저는 사람 목소리를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악기를 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는 게 가장 그 용도가 많다고 해야 되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좀 특장점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에이오닉 50 젠2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49만 6천원이고요. 밀폐형이고 그 다음에 오버이어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334g, 그리고 5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1개를 채용한 헤드폰입니다. 최대 재생시간은 45시간이고요. 그리고 USB 재생을 지원하는데 최대 가능 규격이 무려 32비트에 384kHz까지입니다. 보통은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이 규격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정도 규격이면은 전문적인 DAC에서나 지원되는 규격이거든요. 헤드폰에 내장된 DAC에서 요런 고음질 규격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은 블루투스 헤드폰이지만 우리는 성능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의지가, 굳건한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뭐 이런 기능까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해 봤던 그 어떤 블루투스 헤드폰보다 역대 최고의 섬세한 배려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실히 프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제품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매뉴얼을 읽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하지만 이 제품의 성격 자체가 프로 장비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신중하게 아주 정확하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이 많고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안내가 필요하거든요. 이 안내들이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에이오닉 50 젠2가 가지는 첫인상 중에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엔지니어 회사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제공된 매뉴얼과 퀵 가이드를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기기입니다, 잘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좀 메시지를 넌지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매뉴얼 잘 안 읽거든요. 그냥 쓰다 보면은 뭐 제품이 별거 있겠어, 쓰다 보면은 나름 고인물인데 그냥 쓰다 보면 알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매뉴얼을 제가 좀 봤어요. 기능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봐도 얘는 뭐지? 처음 보는데? 라는 기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능 중 첫 번째는 노이즈 제어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총 4단계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이즈 제어를 아예 끄는 거, 오프 상태인 거죠. 그것도 가능하고, 주변음 모드는 트랜스페런시, 주변 환경 모드, 그다음에 외부 소음 듣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다양한데, 어쨌든 슈어에서는 주변음 모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고, 이거는 총 10단계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오프를 아예 없애는 것도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당연히 오프도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단계도 여러 가지고 주변음 모드도 10단계나 되면서 이 노이즈 제어에 대한 그런 뭐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조절을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개인화입니다. 이게 이 제품이 프로 장비이기 때문에 나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끔, 내 환경에 맞게끔 제품을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세팅이 개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개인화 기능이 제가 봤던 그 어떤 제품보다 다양합니다.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입체 음향 모드가 있습니다. 입체 음향 모드는 세 가지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음악 전용 모드, 그다음에 영화 전용 모드, 그리고 팟캐스트 전용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이 입체 음향 모드로 각 목적에 최적화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게 완전히 소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입체 음향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및 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내 음성이에요. 뭐 배터리가 났습니다, 뭐 충전해주세요, 이런 거라든지, 뭐 페어링 준비 완료, 뭐 아니면 페어링 완료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안내 음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 음성을 무려 언어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내 음성의 음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간 다뤄봤던 블루투스 제품 중에서 이 안내 음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내 음성인데 발음이 조금 이상하거나, 나는 영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나는 일본어로 듣고 싶은데, 나는 한국어로 듣고 싶은데, 이런 안내 음성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가지고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안내 음성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본사한테 건의한 적도 있어요. 이 안내 음성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조용한 실내에서 새벽에 들을 때는 좀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것 같은데 좀 작게 줄여주면 안 돼? 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기각당했습니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출시됐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음량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불만이 전혀 깔끔하게 해소됐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세심한 브랜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USB 오디오 모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6비트에 48kHz까지 지원하는 저음질 모드가 있고, 32비트에 384kHz까지 제공되는 고음질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 저음질 모드로 왜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고음질 모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32비트의 384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의 변형을 주는 그런 모드가 16비트에 48kHz까지만 가능해요. 규격이 높은 음원을 재생할 때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그 변화를 준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뭐 끊기거나 일그러지거나 제대로 재생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32비트의 384 모드에서는 다양한 소리의 변화가 작동이 안 됩니다. 당연히 16비트의 48kHz 모드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저음질 오디오 모드라고 해도 블루투스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상대적으로 고음질 음원을 들으면서 다양한 음향도 변형하고 마이크도 사용하려면 저음질 모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고해상도의 음악을 들을 때가 있다면 고음질의 USB 오디오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보면은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노이즈 캔슬링 온, 그리고 오프,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이렇게 조절하는 슬라이더가 있거든요. 외부 노이즈 제어를 잘 변경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한 번 쓰면 안 바꾸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슬라이더 부분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기계를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다, 이런 게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소리의 음역대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7종의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사운드를 조정해가지고 나만의 개인 프리셋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프리셋을 만드는 거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슈어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주파수 대역도 조절할 수 있고 개인 값도 조절할 수 있고, 이 한 번 이렇게 올라가는 이 대역 폭의 그 범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를 내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하게 이 그래프에서 이 원하는 지점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서 직관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음향기기 브랜드들이 좀 콧대가 높은,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높은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절값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인 게, 우리가 만들어냈어, 이게 최선의 사운드고 최선의 기능이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해, 그러니까 너는 듣고 평가만 해, 그런 가능성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슈어라는 이 브랜드는 너의 개성을 존중한다. 사람마다 다 개성과 의도, 뭐 능력, 감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설정을 해도 좋아. 우리는 다 그걸 받아줄 수 있어. 태도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주력으로 쓰는 기능은 사실 몇 개 안 될 거예요. 통화 품질이라든지 뭐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랜스페런시라든지 이런 기능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기능을 최대로 설정을 해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이 제품이 헤드폰이기 때문에 최우선 가치가 듣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질 우선주의입니다. 특히나 이제 트랜스페런시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음질을 떨어뜨리는 기능이다 보니까 음질을 우선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질을 우선하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가진 게 뭐 소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차적인 기능들이 아주 좋으면 그 제품이 음질이 아주 뛰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당연히 음향기기인 만큼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뒷전이다.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음질을 최대한으로 챙기면서 그 범주 안에서 나머지 기능들을 챙길게요 라고 하는 다분히 음향기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향기기 브랜드라면 당연히 기능보다는 음질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과 착용감을 보겠습니다. 제가 본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 가장 보수적인 프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는 말과 프로라는 디자인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멋부림과 과시가 전혀 없다. 굉장히 단단하고 정갈한 느낌의 장비 느낌이다.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화려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게가 334g이었는데 그게 무게도 사실 아주 가벼운 폰은 아닌데 장력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 슈어라는 브랜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슈어라는 브랜드가 프로용 모니터링 헤드폰을 만들어 왔거든요. 요 목적으로 가진 헤드폰들은 다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장력이 좀 있어가지고 귀를 약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는 귀를 좀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음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차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말씀드렸다시피 음질이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약간은 그 높은 밀도감을 위해서 귀를 탁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력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접한 슈어의 모든 제품,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장력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거는 브랜드의 성격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강조하던 브랜드였어요. 그런 슈어의 특징 때문에 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아주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종합적인 착용감 수치는 중에서 중상 정도? 중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얘기를 해보죠. 이 제품은 당연히 프로 지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개성이 대단히 강한 음악성보다는 성능 자체, 객관적인 성능에 치중된 음질, 이거에 조금 더 가중치가 훨씬 더 높은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음질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전세대 모델, 그러니까 에이오닉 51세대 모델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블루투스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항상 뭔가 좀 막이 껴있고 약간 음이 좀 거칠고 뚝뚝 끊기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에이오닉 50이라는 제품을 처음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블루투스라고?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좀 충격적인 사운드를 들려줬거든요. 에이오닉 50 젠2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게 블루투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저희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신감을 충분히 뒷받침할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음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질은 순수한 원석 그대로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쌩 소리예요. 음을 되게 듣기 좋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아름답게 표현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쌩 소리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사운드지만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다 가공해서 써. 네가 원하는 가공법이 있을 거고 또 네가 원하는 가공법이 있을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순수한 원석 그대로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베토벤이 한 말이라고 해요.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들려주고 있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운드는 굉장히 정냄이 없어요. 아주 칼 같은 사운드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제품의 사운드는 무수한 많은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의 기본 사운드로는 사실 음악 들을 때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이 베이스 부스트 프리셋만 적용해줘도 굉장히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프리셋을 적용했을 때 정말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100%잘 받아줍니다. 리액션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를 조금 높여주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조금 부족한 점을 상당히 좀 복구할 수 있어요. 베이스 자체가 외부 소음을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변형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용도나 환경에 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블루투스로 활용할 때에는 최고의 음질을 갖고 있는 무선 헤드폰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USB로 연결할 때는 DAC와 앰프를 자체적으로 헤드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등급의 모니터링 헤드폰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슈어의 에이오닉 시리즈는 유저에게 한 발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제품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슈어라는 브랜드가 프로 지향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유저 친화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프로 음향이라는 거의 기준이 대단히 많이 낮춰졌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슈어라는 브랜드가 타겟층을 확대하고 싶잖아요. 너무 전문가 브랜드로 남기에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유저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이 에이오닉 시리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오닉 50 젠2라는 헤드폰은 전문가에게도 초심자에게도 친구 같은 프로페셔널 헤드폰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어의 에이오닉 50 젠2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놀이였습니다.